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자, 오늘은 최근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,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아주 핫한 이 구글과 애플의 자율주행에 관련된 산업들, 그리고 인공지능, AI, 머신러닝, 뭐 딥러닝 같은 산업들, 또 뭐가 있을까요? 로보틱스라든가 뭐 의료용 로봇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. 비대면 서비스, 그리고 모바일 기기, 뭐 웨어러블 기기 등등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들이 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이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활을 건 노력과 이 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반도체죠. 자, 그래서 이 TSMC하고 또 삼성, 하이닉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생산 캐파를 늘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또 많은 투자와 집중을 하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.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. 예,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또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 기업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이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보안 시스템 관련한 산업입니다. 자,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뉴스에서 보거나 듣곤 하죠. 극과 기관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거나 또는 기업의 전산망이 뚫려서 중요 자료들이 해킹이 되고 또 그것을 담보로 금품을 요구한다라는 뉴스를 보기도 하죠. 사이버 공격이니 ATP 공격이니 뭐 랜섬웨어니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종종 듣게 됩니다. 그렇죠? 자, 이 ATP 공격이라는 건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이 ATP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. Advanced Persistent Threat. 그래서 이렇게 ATP 공격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국가에 대한 이 지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상위 12개국의 이 랜섬웨어 또 ATP 이런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12개 국가가 지정이 좀 돼 있어요. 그 중에 이 사우스 코리아, 바로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. 여기에는 뭐 전 세계의 어느 국가든 안전한 국가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이버 공격에 관련한 이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 분야인지,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. 자, 이거를 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 대륙인데요. 여기 저녁에 위성 사진으로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불빛이 환하게 켜 있죠. 그런데 이곳을 보세요. 이곳을 보면은 이 블랙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전력망, 전기가 공급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암흑처럼 변한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도시나 국가처럼 넓은 지역에 전기가 한꺼번에 모두 끊어지는 대정전 상태를 이 블랙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블랙아웃이 발생을 하면 잘못하다가는 이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진짜 아비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블랙아웃이 3일 동안 발생을 한다면 이 국가 기능 전부가 마비된다라고 합니다. 이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즉시 전국 270만 개의 신호등과 이 가로등이 꺼진다라고 하고요. 철도, 지하철, 항만 등의 이 주요 교통 시설이 중단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육상, 해상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단수인데요. 블랙아웃 발생 1시간이 지나면 전국의 수돗물이 끊기고요. 수돗물 공급을 하는 정수장 가동이 이제 멈춰 서면서 이 마실 물조차도 공급이 중단된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블랙아웃 발생 7시간이 지나면 항공기 관제 시스템도 마비가 되고요. 항공기 이착륙도 불가능해져서 항공교통 자체가 이제 또 마비가 되는 거죠. 그리고 10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통신망이 마비가 됩니다. 그래서 전화, TV, 라디오, 인터넷 등 재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먹통이 되고요.
이 시간이 바로 이 블랙아웃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. 이 10시간이. 그래서 10시간 이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해 규모는 물론이고 국가 사회의 이 시스템 존치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합니다. 10시간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. 근데 10시간은 사실 그렇게 길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. 그럼 그만큼 이 블랙아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급속도로 이 중요 국가 기반 시설들이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힘들게 유지해 오던 이 주요 국가 인프라 시설인 석유 시설 그리고 기관의 전산망과 금융도 마비가 되고요. 만약에 3일이 지나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 치안이 붕괴가 되고 국가의 기능 자체가 그냥 상실이 된다라고 합니다.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그런데 이 블랙아웃이 벌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? 물론 사이버 공격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기사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. 그 외에도 뭐 테러라든가 우주 전파, 이 우주 전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계에서 태양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빈도수로 봤을 때는 테러나 우주 전파에 의한 것보다 이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2015년도에 우크라이나 이 키보 브레네르고 발전소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3시간 정도 이 정전 사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고요. 우리나라도 2014년도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서 대비 자료들이 탈취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. 물론 다행히 원전 가동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만약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해킹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력망을 갖다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든 뭐 크게는 국가 자체로도 이 블랙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아래에 이제 기사를 보면 세계적 핵심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과 이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.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각국의 사이버 보안은 점점 철벽화돼 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튜브가 한 40분 정도 블랙아웃 된 일이 있었죠. 자, 한 달 사이에 2번 구글 유튜브 또다시 블랙아웃 이번엔 40분간이라는 뉴스가 이제 최근에 나왔었어요. 그런데 작년에 이게 2번으로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. 사실은 총 4번이 일어났었어요. 5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. 20분 정도. 그리고 8월 달에 4시간 정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11월 달과 12월 달에 2시간 45분 정도 각각 일어나면서 총 4번의 이 구글의 블랙아웃 사태가 발발을 했었어요. 자, 그리고 이 전장 부품, 이 자동차, 반도체 시장 규모도 엄청 커지고 있죠. 결국에는 이 자동차도 근거리 통신,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핵심인데 만약에 자동차가 해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운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사이버 공격을 한, 이 해킹을 한 그 주체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도 같이 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뭐 대부분 지금 당장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 거죠. 그렇지만 이 보안 관련 산업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이 필연적인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관련된 산업의 기업에서 이 텐베거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생길 줄 누가 알았나요? 그렇죠? 자,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백신이 생겼죠.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, 지금의 안랩이죠. 컴퓨터 백신 관련한 국내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. 최근 주가가 한 무려 8만 원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뭐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 기업입니다. 알약으로 유명한 기업이죠. 자, 그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 안랩 같은 경우가 월봉으로 보자면
한 5천 원대에 있던 이 주가가 무려 18만 원, 16만 원인가요? 16만 원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. 30배가 올랐습니다, 여러분. 물론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, 자, 어쨌든 이만큼 이 보안 관련한 이 충분한 기업들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를 아직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는 있진 않지만, 그래서 주가들이,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이 크게 움직이고는 있진 않지만, 반드시 이 관련한 산업은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고 커질 것이고,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. 자, 지금 현재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초연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준비가 뭐 그냥 대충 하게 될까라는 거죠.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 산업 분야의 관련 기업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공부해 둔다면 나중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. 관련 산업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부각을 받게 될 것이고, 그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둔다면 반드시 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관련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알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알랩은 컴퓨터 보안 관련 백신, 이 바이러스 전문 기업이고요. 자,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 기업입니다. 자, 이 기업들은 거의 뭐 원조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.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각이 됐던 회사들이고요. 자, 그리고 민엔지라는 기업이 있어요. 자, 이 민엔지라는 기업은 모바일 보안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. 자, 기업의 내용,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. 오늘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안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어바웃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윈스라는 기업인데요. 이 윈스라는 기업은 네트워크 보안 전문 기업이고요. 이 차세대 침입 방지 시스템하고 디도스 차단 시스템을 주력으로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 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. 자, 그리고 지니언스라는 기업이에요. 자, 지니언스는 국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블록체인 관련한 신기술도 좀 확보를 한 기업이고요. 이 기업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니텍이라는 회사인데요. 자, 이 기업은 컨텐츠, 이 정보 요출 방지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. 이 1금융권하고 2금융권 그리고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실력 있고 또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톤이라는 기업인데요. 자, 이 기업은 핀테크 보안 솔루션과 이 간편 인증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자, 이 기업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오픈베이스입니다. 자, 이 오픈베이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다각화된 사업들을 좀 구현을 하고 있는데, 이 클라우드 데이터,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, 또 IT 통합 솔루션, 그리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관련한 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좀 기대감이 많은 회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소프트 캠프가 최근에 작년이죠. 이 작년에 굉장히 이 언택트 관련한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어요. 근데 이 회사는 문서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. 이 국내에 주요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 기업도 시세가 앞에서 한 차례 나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모바일 리더인데요. 자, 이 기업은 K뱅크 전자결제 부분을 좀 사업 분야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나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최근에 좀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. 이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하고 또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좀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한 차례 좀 강하게 나왔죠. 그래서 이 기업도 좀 살펴보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보안 관련, 이 시스템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어바웃하게 좀 살펴봤고요. 디테일한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상호 성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부분은
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고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을 겪는다면 충분히 또 이 관련한 기업들의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또 기업들에 대한 확신과 이 투자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그 뒤를 서포트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이 보안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